네, 안녕하세요. 력설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3, 4주 정도가 지났죠. 제가 첫 개봉기랑 하루 사용기 리뷰를 올렸었는데 완전한 리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다면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확실히 독서량이 느는 것 같아요. 뭐 바깥에 가지고 나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집안에서 사용하실 때에도 일반적인 책 같은 거, 뭐 이런 책들이 있겠죠. 뭐 내용물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보기에는 첫 번째로 무겁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자세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되게 어깨가 아프고 눈도 아픈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이북 리더기를 구매를 했던 건데 역시나 아주 가벼운 무게, 그리고 한 손에 잡히는 크기, 그리고 이 물리키 세 개의 요소가 제가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종이로 된 책은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북이 종이책에 비해서 싼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건 이북 리더기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이 사운드업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기 기계를 구매를 해서 사실 사용하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그 통합 뷰어에 있는 예스24 알라딘에서 제가 구매했던 책들을 읽는다거나 리디북스 이용하는 정도고, 음악도 처음엔 많이 쓰게 될 줄 알았는데 뭐 역시나 스트리밍 스마트폰의 편의성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넣어서 잠깐 듣는 거는 괜찮았습니다. 마이노트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책을 보다가 스크랩한 것들 혹은 메모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 정도이고 그 이상은 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시인성에 대해서, 가독성이나 시인성, 그리고 이 책의 선명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딱 두 가지만 꼽자면 통합 뷰어, 그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이 뷰어에서 나오는 글씨의 선명도가 리디북스, 그러니까 서드파티 앱이 깔린 이 책의 선명도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편이고, 리디북스는 약간 흐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아마존 킨들 페이퍼 화이트 제품이랑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 DPI도 차이가 나지만 일단 선명도 자체가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기는 있고, 지금 되게 이상한 게 제가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동안에 화면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의 선명도가 제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보는 선명도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보다, 실제 화면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와이파이를 켜놨고요. 밝기는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와이파이 켜놨고, 이 블루투스는 제가 이따가 이어폰을 연결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인 서점입니다. 서점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꽤 빠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베스트셀러, 신상품, 스테디셀러 이렇게 해서 분야별 추천 도서가 이렇게 나오고, 뭐 총 7,000권 정도 되는 이렇게 책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책들을 여기서 바로바로 보고 구매하실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구매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카트 넣기, 바로 구매, 원클릭 구매 이런 거나 해놓으셔서 그냥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일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게 굳이 여기 터치를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똑같이 물리키 이용하실 수가 있고, 네,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네, 그냥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그럼 이제 통합 뷰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합 뷰어는 서점사 계정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책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예스24랑 알라딘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밑에 반디앤 루니스, 대교 리브로 그리고 영풍문고까지 전부 등록이 가능하시고 뭐 이거는 자주 사용하시는 곳 뭐 다 등록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회사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에버노트 등을 인증을 해서 현재 읽고 있는 뭐 도서의 정보라던가 내용, 메모 내용 등을 에버노트 혹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바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게 많고요. 뭐 EPUB, CPUB, PDF 파일 등등 뷰어 정보 보기, 뭐 저장 경로를 기본적으로 어디로 할 것인지도 설정이 다 가능하시고 통합 뷰어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이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이기 때문에 저는 리디북스 그 앱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은 거를 느꼈고요. 속도가 저는 지금 5장마다 리프레시가 되는 걸로 설정을 해놨고 뭐 밝기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빛이 아래 있으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독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는 되게 선명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환경 안에서는 거의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제 눈에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본 뷰어는 뭐 이 정도고요. 마이 노트는 제가 메모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크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꾹 누르고 있으면 하이라이트, 메모, 사전, 공유, 오타 신고 등이 나오는데 뭐 저는 메모 이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메모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제가 메모를 하려고 선택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래 제가 원하는 것들을 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예스24에서 저는 이걸 구매를 했고 예스24 기기로서 북클럽 5 요금제와 77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멤버십 같은 거니까 요즘 뭐 리디 셀렉트도 나오고 뭐 예스24 북클럽도 있고 뭐 밀리의 서재도 있고 한데 다 이용 가능하시고 저는 밀리의 서재를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리디 셀렉트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북클럽도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입하라고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한 편입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는 지금 설치를 안 해놨고 리디북스 하나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쓰는 게 이것뿐이라 여기 교보 도서관도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근데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냥 잘못 깔아놓은 거고 다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그 정도고요. 전자도서관과 인터넷 이 두 가지는 제가 절대 안 들어가는 앱 두 가지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전자도서관 저는 지금 뭐 대학교라든가 대학원에 뭐 재학 중인 뭐 학생이라던가 어디 직원 소속 이런 게 없어가지고 딱히 제가 로그인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이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스24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에러가 난다거나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없더라고요. 전자도서관 클릭하면 나오는 게 뭐 예스24 도서관이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기 누르면 이게 다예요. 뭐 체험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여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체험판은 대출할 의미도 저는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내비둔 상태인데 사실 여기 도서관 검색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관들이 나오잖아요. 대학교라던가 어디 공공도서관 같은 거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시면 아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절대 이용 안 하는 거 인터넷 앱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느리고 들어가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이 잉크로 된 흑백 액정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냥 정말 예스24 홈 들어가 보는 건데 뭐 느려가지고 어떻게 쓸 수도 없고 그냥 정말 간단한 검색이라든지 찾아보지 않으면 엄청나게 느리더라도 나 이거 지금 바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게 아니시라면 굳이 이걸로 뭐 인터넷 이용하실 일이 없으시기는 하겠죠.
느리기도 정말 느리고 뭐 화면이 나온다고 해도 되게 옅게 나와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화면은 정말 정말 옅게 나오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뭘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라서 네, 절대 이용 안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루 사용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은 생각보다 발군이에요. 왜냐면 우선 여기 밑에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그냥 지나쳤던 이 2.4GHz 무선 이게 블루투스 기능인데 이거를 켜시면은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에어팟 연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에어팟 연결 다 가능하고 저는 이 QCY 제품 연결해서 자주 쓰는데요.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블루투스 연결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음악도 선명하게 잘 들려가지고 저는 네, 이 음악 이 이북 리더기에서 사실 좋은 뭐 음질을 기대한다거나 멀쩡하게 이렇게 나오리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꽤 준수한 편으로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음악을 재생하시면서 블루투스까지 연결해서 책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단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재즈 음악들만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책 볼 때는 재즈 음악 그냥 조용히 들으면서 보는 것도 괜찮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생각보다 뭐 음악 기능이 이렇게 엄청 나빠가지고 이건 수준 쓰레기라서 못 쓸 정도다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네, 쓸만한 편입니다. 아, 그리고 TTS에 대해서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 네, TTS 기능 되게 충실하게 잘 되고요. 저는 TTS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거나 혹은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듣고 있으면 기계음에 가깝다는 느낌이 당연히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눈으로 이렇게 훑지 않아도 알아서 인식해서 거의 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를 이렇게 잘 읽어준다는 거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고 뭐 책이라는 게 누구나 보는 것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TTS 기능은 사실 통합 뷰어에 있는 것보다는 리디북스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더 자연스럽고 여기서 이제 민준, 이건 뭐 여성 남성 이름을 설정해 놓은 거겠지만 민준과 수진 이렇게 해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을 이용하셔도 통합 뷰어에 있는 기본보다는 리디북스과 TTS는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즐겨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괜찮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자사전 기능은 그냥 괜찮다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한글 사전이랑 영어 사전 두 개가 되는데 속도가 많이 빠른 건 아니지만 그냥 네, 데이터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라고 자주자주 나오고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어쨌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다가 책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 바로바로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이 기능은 이제 사전 기능이랑 같이 더불어서 바로 책 안에서도 아까 클릭했던 걸로 해서 여기 사전이라고 돼 있는 거 누르시면 바로 검색이 되고요. 네,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지금 이어폰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오는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음을 들어보실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쓴다는 리디북스 앱인데요. 지금 왜인지 모르게 오류가 났죠. 갑자기 조명 밝기가 제로가 됐는데 리디북스도 뭐 꽤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화면이 사실 제가 통합 뷰어에 비해서 약간 흐린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막 되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바로 알아보겠다라는 수준은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 뷰어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전부 다 지원이 되고 뭐 꾹 눌러서 형광펜 표시를 한다든지 메모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똑같이 다 기능이 되고 뭐 여기 뷰어 설정, 보기 설정, 노트, 리디북스에서 앱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데 그냥 들어가는 앱만 다른 거고 컨텐츠만 다른 거지 기본적인 기능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되게 그냥 간단하게 정말 책 읽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평소에는 블루투스도 꺼놓고 와이파이도 꺼놓고 사용합니다. 만약에 켰더라도 자동 와이파이 끄기가 10분 만에 돼 있어서 10분 뒤에는 그냥 와이파이가 꺼지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밝기를 보통 지금은 이제 리뷰를 하느라 반 정도 올려놓은 건데 시인성이 그냥 좋은 편이라서 저는 뭐 밝기 여기에 반?
혹은 반의 반 정도밖에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뭐 무선 이런 것들을 연결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잔상 제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깨끗한 화면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한 페이지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5페이지마다 리프레시 되는 걸로 설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리뷰를 시작할 때 리뷰를 지금 시작한 지 한 20분,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69%에서 아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리뷰를 찍는 동안 65%, 즉 4% 정도가 달았는데 그동안 제가 밝기를 반절까지 올렸죠. 50% 정도까지 올렸고 와이파이 켜놨고 블루투스도 켜놨고 그 상태에서 이 정도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소에 와이파이 꺼놓고 블루투스도 꺼놓고 밝기도 거의 25%, 10% 정도로 해놓고 보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배터리 부족하다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운드 제품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게 얼마큼 더 길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배터리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배터리가 적게 가지? 라거나 충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다 닳았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확실히 아마 개선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속도가 뭐 이북 리더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기대한 적도 없지만 뭐 여전히 그렇게까지 빠르다? 괄목할 만큼 빨라졌다라고 느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 밖에는 12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이북 리더기에 뭐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독서량이 늘었고 가볍고 디자인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모두에게 무난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북 리더기가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크레마 사운드 업만큼 괜찮은 제품도 드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존 킨들은 킨들대로 외국어 원서 위주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기기의 성능이 좋지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더 크게 나온 뭐 그랑데라던가 아니면 리디 페이퍼 막 그런 제품들은 크기가 큰 만큼 당연히 가독성이 좋고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크기가 크다는 건 사실 그만큼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크레마 사운드 업은 일단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고 국내에 이북 컨텐츠를 파는 홈페이지들을 거진 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가볍고 물리키가 있고 배터리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제품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단점 위주로 그거를 굳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북이라는 게 원래 저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책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이용하실 때 혹은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책 보실 때 뭐 스마트폰, 패드 그 어떤 것들과 경쟁해도 저는 이북만이 가진 장점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뭐 물리키를 특히 가지고 있고 가볍고 크기가 정말 적당한 편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충실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적한다는 게 사실 크레마 사운드업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께 뭔가를 지적해서 만약에 그분이 구매를 안 하시게 된다면 그거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말씀드렸던 뭐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라던가 아니면 약간은 흐릿해 보일 수도 있는 뭐 시인성, 가독성이라던가 그리고 터치 오류도 가끔 좀 이렇게 나는데 터치 오류라기보다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이북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기는 해요. 그럼에도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빠른 전자기기들을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종이책을 보는 것보다는 편하자는 마음으로 이 작은 기기를 사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잘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처음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기계가 바로 이 크레마 사운드업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빠르게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많이 전문적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일반 사용자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리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이북이든 종이책이든 다들 책 많이
읽으셔서 마음의 양식을 늘려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